순환 사이클이 작년 상반기 중 저점을 찍고 새로운 순환기에 들어서 현재는 상승 국면에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최저임금을 28.6%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농협카드에서 포스 단말기 해킹 사고로 10만여 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외화 예금이 석 달 만에 소폭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미 증시 폭락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까지 불거지면서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 하락과 중국 경기 우려에 결국 2,000포인트를 내주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17포인트, 0.56% 하락한 1997.4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기술주 및 바이오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크게 내려앉았고 중국의 무역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밑돌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1990선마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투신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장막판 순매수로 돌아서며 지수의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000억 원, 8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기관은 2,059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은행이 2.31% 떨어졌고 서비스업도 1%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 밖에 전기전자와 기계, 제조업도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이 1.83% 뛰었고 보험과 의료정밀, 종이목재도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09% 밀려났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전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한 영향을 받아 3.14% 급락했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1,030원대로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 수혜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은 2.58%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스피 지수가 쥐투발 악재에 발목이 잡히긴 했지만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장에서 일본 니케이 증시가 2% 넘게 급락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증시 급락과 중국 경제지표 부진 등 주요 2개국발 악재의 한중일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일본 증시의 낙폭이 특히 컸습니다. 일본 니케이 255 지수는 미국 뉴욕 증시 하락 소식에 전날보다 2.38% 폭락한 13,96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이미 선진시장으로 묶인 일본은 지난해부터 미국 증시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높은 주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정될 경우 일본 증시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난해 연초와 견조 35%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증시 향방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영 한양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난해부터 고공행진을 벌여온 미국과 일본의 증시가 올 1,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크게 조정을 받는 분위기라며 시장의 관심이 경기 회복으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는 미국과 일본 증시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미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가 오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과 우리 증시는 낙폭이 크지 않았죠? 네. 이날 미국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락했지만 우리 증시와 중국 증시는 일본에 비해 낙폭이 작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 한때 1% 넘게 빠지며 1990선 아래까지 떨어졌지만 결국 0.56%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장중 매도세를 나타내는 외국인이 오후 들어 매수로 전환한 것이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0.18% 빠지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의 자금 흐름이 고평가된 선진국 시장에서 신흥국 시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 미국과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 간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꼽습니다. 비록 이날 G2발 악재에 코스피 지수가 주춤했지만 최근 글로벌 자금 흐름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는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은성민 메리츠 종금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주가 순자산 비율을 비교해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시장은 1.5배 수준인 반면 한국은 1.02배,
중국은 1.27배로 여전히 낮다면서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데 대한 부담감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일본 증시에서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신흥 시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이 작년 상반기 중 저점을 찍고 새로운 순환기에 들어서 현재는 상승 국면에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경기 판단 모형에 의한 현 경기 국면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인 제9순환기에 이은 제10순환기는 2011년 상반기 중 정점을 지나 작년 상반기에 다시 저점을 찍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따라서 최근 경기는 저점을 지나 상승 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순환기는 저점에서 정점, 또다시 저점이 한 사이클로 이루어지는데 현 시점은 제11순환기에 이미 진입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최저임금을 28.6%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32개 단체가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5,210원보다 28.6% 높은 6,7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와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출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모멘텀을 형성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농협카드에서 포스 단말기 해킹 사고로 10만여 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이 포스 단말기 관리업체 서버를 지난해 말 해킹해 320만 건의 카드 거래 정보를 빼낸 일당을 최근 적발했고 금융감독원이 경찰로부터 이중 20만 5천 명의 정보를 넘겨받아서 분류해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3만 5천 건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10개 은행 겸용 전업 카드사 중에 가장 많았고 국민카드는 3만 3천 건, 농협카드는 3만 건이었습니다. 지방은행 중에는 광주은행이 17,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IBK기업은행과 한국시티은행에서도 수천 명의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석 달 만에 소폭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은 511억 달러로 전달 526억 8천만 달러보다 15억 8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내외국인을 뜻합니다. 앞서 작년 말 소폭 감소했던 거주자 외화예금 올해 1월과 2월 반등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바가 있습니다. 한은은 기업 수입대금 결제와 외화 채권 상환이 늘어나 달러화 예금이 많이 줄었다며 다만 차익 거래를 위한 위안화 예금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이렇게 최근 삼성금융 계열사들이 이 대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증권부의 이상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훈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최근 4개의 삼성금융 계열사 가운데 3군데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연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의 대표이사가 일괄적으로 교체됐습니다. 삼성금융 계열 사장의 면면을 보면 해외 비즈니스 감각을 갖췄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삼성생명의 김창수 사장의 경우 그룹 비서실, 물산 인사팀장, 간사팀장을 거친 관리통이자 물산에서 해외 플랜트를 담당해 마케팅에도 일가견이 있는 인물입니다. 안민수 삼성화재 대표도 생명에서 미국 뉴욕 투자법인장,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냈고 삼성금융 인류화 추진팀장도 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서 건너온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도 북미 총괄 인사 담당 상무, 경영지원실 인사팀장, 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표이사 교체 당시부터 삼성금융 계열사들이 경영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도 해외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사장이 취임한 이후 삼성금융 계열사들은 국내 시장에서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비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저금리로 금융사들이 하나같이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고 국내 금융시장이 이미 포화돼 전망도 밝지 않은 탓입니다. 한편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해외 시장 진출만큼은 공격적으로 임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는 삼성금융계열사의 맏형이라 할 수 있는 삼성생명의 조직 개편이 또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삼성생명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조직을 가감하게 통폐합하고 유휴 인력을 정리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당장 해외 조직을 재점검해 도쿄 사무소의 한국인 직원을 철수시켰습니다. 비용을 아끼겠다는 뜻입니다. 국내의 경우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계리팀과 리스크관리 부서인 RM팀을 하나로 통합했고 격리와 IR팀도 합치기로 했습니다. 사내에 있는 보험연구소, 은퇴연구소, 보험의학연구소 등 3개 연구소를 보험연구소로 통폐합시킨 것도 눈에 띕니다. 반면 현장 영업부서는 확충됩니다. 상품 개발 단계부터 실제 판매까지 전략을 수립하는 CPC 전략실 기능이 강화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특히 70여 명 수준의 임원 가운데 10명 남짓은 전직 퇴직 조치키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조직의 몸짓을 가볍게 스피드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생명 외에 다른 계열사의 현황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삼성화재는 조직 체계를 뜯어 고쳤습니다. 예전에는 마케팅, 영업, 보상 등 기능별로 나눠졌던 조직을 장기, 자동차, 일반 등 사업 단위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자동차 사업부에 책임 경영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카드 신임 사장도 최근 안이한 조직 문화를 지목해 주목되는데요. 신임 사장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금융이 산업 특징상 변화가 적고 보수적이다 보니 직원들이 치열함이 없다고 질타했다는 후문입니다. 삼성카드는 특히 삼성전자 제품 대리점에 카드사 직원을 상주시켜 밀도 있게 영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미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은 전국의 점포 및 인력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대폭 축소하는 형태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우선 오는 14일부터 근속 3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임원들 중 5명은 보직을 변경하고 1명은 관계사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삼성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미래 성장 동력도 발굴해야겠죠. 해외 쪽 사업 부분을 좀 강화한다면서요. 네, 해외 쪽 사업에 대한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국내에서 먹을 게 별로 없는 만큼 해외에서 사업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연말 중국 5대 국유은행인 중국은행이 삼성생명의 중국 법인인 중앙그룹에 지분을 투자하기로 합의해 올해 성장이 기대됩니다. 상반기 중국 당국의 승인이 떨어지면 반가슈랑스 공략으로 중국에서 돌파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화재는 미국 시장에서 중소기업 시장 공략을 선언했는데요. 삼성 브랜드 후광효과를 금융 쪽에서도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중국 자동차 사업도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고삐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간 해외 사업이 전무했던 삼성카드는 사장의 교체로 변화의 기운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신임 사장은 글로벌 계열사를 활용한 시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미국에서 재미를 본 것처럼 삼성전자와 연계한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림산업이 해외 도시철도 사업에 처음 진출합니다. 대림산업은 베트남 정부가 발주한 경전철 공사를 8,400만 달러, 한화 약 868억 원에 수주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하노이 륜 차량기지에서 대우호텔 인근까지 8.5km 구간에 경전철이 다니는 고가철도 교량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며 30개월의 공사를 거쳐 오는 2016년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대도시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하노이에서만 8개의 도시철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대림이 수주한 3호선은 하노이 시내 중심부와 연결되는 핵심 노선으로 꼽힙니다. 석유화학 및 발전 플랜트 공사에 주력해온 대림산업은 이번 수주로 해외 공종 다변화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가 11일 잇따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매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우투증권 패키지는 우리금융 민영화 2단계 가운데 주력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의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우리금융저축은행을 묶은 매물입니다. 패키지 인수 가격은 농협금융지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실사를 거치면서 당초보다 10%가량 할인된 1조 500억 원 안팎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1조 500억 원의 우투증권 패키지를 넘기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금융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한 우투증권의 프랑스 소송건에 대한 절충안을 우리금융에 제시했으며 우리금융이 이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충안은 우투증권이 프랑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투자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대비해 500억 원대 손실에 관한 정산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각각 수백 건의 크고 작은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말 현재 총 2,570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가액만 4조 8,478억 원에 달합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조 6,26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민은행 1조 1,470억 원, 외환은행 8,517억 원, 신한은행 7,790억 원, 하나은행 4,436억 원 순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소송 집계는 채권 회수 또는 관리 활동 등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된 것이어서 실제 진행 중인 송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들이 이처럼 법적 다툼에 많이 연루된 근본 원인은 무리한 외형 확장 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실적 경쟁을 하면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출과 지급보증 등 무리한 경영을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